이번 인도 순례길에 여러분이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내가 보는 시각도 또 따로 별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르거든. 그 중에서 이 고행상, 여러분이 지금 보여줄 거 지금 고행상인데 일부 내 본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고 그것을 연상을 하면서 이 고행상을 한번 봅니다. 이 고행상이 뭐 석가가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후에 뭐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한 연도는 내가 알 수 없으나 어떤 석가모니가 수행을 실패하고 저렇게 엄청 몸이 뼈짝 마른 상태에 고행을 했다는 자, 이 고행상이다. 피골이 상접하지. 저거 중력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저 바깥에서 지금 760, 즉 수압, 물속 10m의 그 중력이, 압력이 저걸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고행상이 중력에서 벗어난 겁니까? 아니면 중력 때문에 찌그러진 겁니까? 난 저걸 본 거야. 나 역시도 저렇게 찌그러졌으니까. 중력을 모를 때. 압력을 모른 채 무차별적으로 호흡을 하고 덤벼들 때는 지금 이게 국내에 또 이 얘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거 호흡 명상법 가지고 좀 무차별적으로 법문하는 법사들 많다. 그래서 내가 꼭 이럴 때는 이름을 내가 탁 대고 싶은데 그 양반 또 밥벌이 탈치는 것 같아서 이 호흡 그냥 건들면 저렇게 돼버려. 호흡이 위력은 이 압력을 벗어날 수가 누구든 압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이 압력을 누가 벗어날 수 있어? 결국 석가모니도 못 벗어나고 저렇게 됐잖아. 이 상태까지만 해도 이 양반이 앉아서 얼마나 고행을 했겠어. 압력을, 이 중력을, 이 대기압을 알고 저렇게 앉아서 자세를 했을까? 그러니까, 고행상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을 한번 경제를 통해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숨을 참아도 보고, 기계도 써보고, 뭐 압력이 터지듯이 힘도 줘보고, 뭐 며칠씩 안 먹어도 보고, 오만 고행을 다 했다는 얘기 나오는 거야. 자, 고행을 했다는 것은 중력의 법칙을 몰랐지. 알면 저렇게 됐겠나. 무차별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야. 인체를 전혀 모른 채 앉아서 고행만 가지고, 그 인도 문화에 보면 저 고행하는 게 수행, 그 덕목이라고 막 물어보는 데가 많지. 응? 누가 고행을 많이 하느냐, 누가 다리를 많이 꼬느냐, 누가 뻘개 먹고 다니느냐, 뭐 이러면서 그 뭐 수행 자랑하고 있잖아. 결국 석가모니도 누가 고행을 많이 하느냐, 고행을 해야 깨달는다. 이 고통의 근극점이 어딘가 하고 그 고통을 막 몰고 갔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대우주의 이 압력 앞에 축복나기처럼 나가 떨어지지. 이거 저거도 봐라. 이거 복부보다 흉부가 덜 허물어졌지. 이 안에 이 복부가 왜 허물어졌을까? 버티고 있는 갈비뼈가 지탱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압력이 물리적인, 과학적인 법칙이 그래요.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이 압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속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줘야 돼. 또한
바깥에 있는 이 공기가 이 콧구멍을 통해서 안으로 밀어내려면, 응? 우리가 이 생물체의 호흡 원리가 그렇잖아요. 바깥에 760보다 안에 압력이 떨어져야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려니까 당연히 안에서 이 흉부를 키우려고 하잖아. 키우려고 했는데 이 힘을 버티고 힘을 주면 모세혈관이 눌려서 적혈구가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가 정체가 돼가지고 세포들이 찌그러들어서 저렇게 된 거야. 무차별적으로 안에서 버티는 바람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눌려서 여기에 피가 통과해야 되는데, 적혈구가 통과해야 되는데, 모세혈관이 굵기보다 적혈구의 굵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속을 통과하지 못한 거야. 통과하지 못하니까 세포가 세포끼리 찌그러진 거야.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저 세포가 죽었다고 하면 안 돼. 세포가 죽었으면 썩어야 되지. 저렇게 세포끼리 이렇게 찌그러 말라 비틀어진 거야. 그러니까 신경이 다 죽어버렸겠지. 신경이 죽으니까 더 이상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상실된 거야.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상실됐다는 것은 밖에 있는 압력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빨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이런 호흡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산소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세포들은 모두 빼짝 말라 들어가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수행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 하산을 포기하잖아, 이제. 자, 엄청난 고통을 해봤지, 이제. 이렇게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거치고 난 다음에, 유미죽을 먹었다. 아주, 우리 아비색이, 그 유미죽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하더만, 우유죽이 아니라 유미죽이야. 여기서 우유죽과 유미죽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물론 일반 우유죽 속에도 성분이 민물이 근육 이완제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같이 있고 호르몬 같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겠지만 그 유미죽은 탁월한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한 영양성분이 인체가 필요한 영양성분이 가득 들어있다고. 그것을 먹어주면 저런 수행자, 고행을 했던 수행자들은 이렇게 중력이, 압력이 눌려가지고 바짝 흩어져서 호흡신경이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겨우 숨만 연명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영양분은 다 고갈됐을 거 아닌가? 이 상태에 있는데 유미죽 그 좋은 죽이 입에 싹 들어가서 하루까지 소화시킬 정도까지만 가면 저게 소장으로 들어가서 흡수가 딱 돼서 올라가면 바로 몸에서 변화가 와요. 호르몬 변화가 딱 느끼면서 호흡 들어오는 양이 달라져요. 저희가 쫙 찌그러진 상태에서 이게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영양분이 들어와서 얘가 조금만 요만큼만 더 벌어지면 들어오는 호흡량이 확 달라져요. 석가모니 이거 판단 못했을까? 기가 막히게 낚아채지. 이 호흡이 뭐야? 그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면 호흡 들어오는 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점점 그 유미죽을 받아 먹으면서 관찰했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오는 양이 달라지지, 이제. 그리고 의욕이 점점 두께 되면 여기가 꾸룩꾸룩 여러분들도 굳었다가 부러질 때 꾸룩꾸룩 소리 났지? 저 양반도 꾸룩 소리 났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집중으로 몰아넣었겠지. 석가모니의 시타르타의 몸이 일반 사람 몸하고 달랐을 거라는 판단을 한다. 인도 특유의 그 잘생긴 사람들은 몸집이 둥둥하다가 눈이 움푹 들어갔고 모양새가 몸이 말이 어깨가 쫙 벌어진 게 아주 보기 좋고 이쁘다. 그런 몸의 소유자이시지 않았겠나 싶거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 음식을 먹고 회복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몸을 점점 함몰됐던, 중력으로부터 함몰됐던 복부와 흉부를 서서히 살려서 올라왔다. 그 내용이 보면 하루 이틀 한두 달 만에 살린 거 아니야. 사실 몇 년 걸렸지. 예? 자, 여기에 와선, 석가모니 고타마 시트라타가 와선을 했을 거라는 추적을 나는 했다. 누워서 이안을 하는 수행 기록이 경전에는, 뭐 대한민국 경전에는 찾아볼 수도 없고. 분명히 반드시 이 양반도 인체의 원리를 나와 같이 깨뜨리는 양반이기 때문에 앉아서 좌선을 통해서만 몸이 이완되는 것이 아니라 누워야만이 이완되는 시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누워서 이 호흡을, 신경을 살려서 나갈 수 있는 기간, 와선, 그걸 와선이라고 하는데, 누워서 하는 수행 기록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내가 반대한테 찾아보려고 있을 거야. 반드시 있어. 이렇듯 우리 인체는 한 차의 오차도 없이 죽었던 이 흉부를, 복부 흉부를 키우는 데는 극도의 이안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안은 앉아서 하는 것보다 누워서 할 때 중력에서 비켜갈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는 중력을 몰랐지. 나는 지금 중력을 얘기하는 거야. 왜? 중력의 법칙은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직립이 됐을 때 속에 들어있는 자기는 어느 쪽으로 향하려고 그럴까? 자, 이쪽의 흉물은 그러지 않아도 복부가 이제 중력의 힘에 눌리고 안에서는 밀려고 하다가 여기에 부딪히니까 모자혈관이 눌려서 적혈구가 통과하지 못해서 세포들이, 신경들이 서서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장기들은 또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안에 있던 장기들은 아래쪽으로 밑으로 쳐져버리고, 갈비뼈에 붙어있던 이 근막들이 장기가 아래쪽으로 쳐지면서 따라서 당겨 내려갔을 때, 또한 이 직립근들이 경직돼가지고 따닥따닥 붙어 있을 때 이 흉부를 들어 올리지 못해서 한번 들어 올려다가 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떨어지면 압력의 힘에 의해서 더 눌리게 돼 있어요. 이게 눌리면 동그랗던 흉부가 어찌될까? 납작해지는 거야. 이따 5도부터 만져봐라. 짐승들이 가슴이 납작해졌나? 가슴이, 흉부가 납작해진 건 인간들 뿐이다. 같은 대지권에서 같은 산소를 먹고 같은 압력을 받고 살면서 이것이 모세혈관이 호흡을 하는 근육, 신경들, 세포들이 찌그러들어서 흉부가 납작해진 것은 인간들 뿐이다. 또한 납작해지지 않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면 모세혈관이 눌려서 모두 세포들은, 신경들은 다 함몰된 채 겨우 옆구리 몇 군데만 움직여서 호흡을 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본 고형상 과학적인 설명이었다. 자, 그 다음에, 자, 도토설 때 이제 부서상을 한번 볼까? 유비죽을 먹고 영양을 보충한 다음 호르몬도 충분히 넘치는 데다가 민문이 근육도 호르몬들은 절철 넘치고 복부에 찌그러졌던 복부도 살려나고 복부가 살려나오고 난 다음에 흉부까지 살아나서 흉부가 빵빵하게 커지면 여러분 내 가슴 봐라. 내 가슴. 내 가슴 만져본 사람 있나? 납작했던 가슴을 내가 이렇게 키웠다. 그럴 수밖에. 안에서 신경이 다 살아서 이렇게 밀어냈으니까. 이걸 밀어내기 먼저 앞서 여기부터 단전부터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이걸 밀어내는 거다. 그래서 신경이 다 살았다. 신경이 살면 그동안에 죽었던 것들이 분열을 일으키면서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갈비 사이마다 세포들이 분열해가지고 살로 꽉, 세포로 꽉 채웁니다.
해서 몸무게가 약 5, 6kg 정도 더 늘어나더라. 이게 내 몸이었다. 그러니까 조몸을 딱 보면, 하하, 중력으로부터 이그러졌다가 이제 다 살아났네? 깨달은 자의 상. 요건, 그래서 내가 경주 석굴암에 있는 불상을 가장 완벽하다 하고 내가 나머지, 미란다 대학에 거기 있는 것들 모두 잘못된 거다. 여기가 쏙 들어가는 거 있지. 옆구리가 쏙 들어가는 거. 날씬하게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그것은 뭘 죽었다? 이쪽이 기압으로부터 압력으로부터 눌려서 함몰된 거다. 그러니까 함몰된 자에서 무슨 깨달음이 나와. 그러니까 그 불상 하나 보는 것도 여러분이 좀 눈여겨 봐야 되고, 열반상 다비장 속에서 그 다비장에 가서 여러분 내가 경직된 수행자, 이안된 수행자하고 설명을 했는데 사진 찍어왔지. 한번 보자. 지금도, 지금 뭐냐, 각 그 성지마다, 이런 뭐, 이거 가서 장상 들을 밀고 앉아서, 그 부처되겠다고 앉아있는 꼬라지들 보니까, 참, 어찌 불법이 이렇게 흘러버리는가. 석가모니가 좀 통곡을 하겠구나. 내가 대신 울었다면. 한번 볼까? 그 사진이 있어? 그 다비장이 가니까 한 바퀴 뺑 돌아오는데, 내가 이쪽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이쪽에 있는 수행자는 그냥 몸에 힘 쭉 빼고 먼 잔차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까지 또 오니까, 바로 자세 바로 해가지고 허리 쫙 폈대. 이때 난 뭘 볼까? 여러분들은, 수행승이 앉아서 좌선하는구나, 이렇게 보지만 나는, 아이고, 저거 경직되는데. 얼마나 경직될까? 의식이 움직이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몸이 경직되거든. 안 그래도 경직되는데, 이거 숨쉬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워. 저기 나온다. 요 사람이네. 뭐, 얼굴은 뭐 안 나오니까 뭐, 여기서 해라. 근데 이것도 자기 업이야. 햇빛에 그 부처님이 그 다비식 했던 장소에 와가지고 앉아서, 요렇게 옷을 입고, 머리 감고 앉아서, 내가 요쪽에서 지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요렇게 한 바퀴 뺑 탑을 돌아서 나오니까, 요래! 해가지고 앉아있고, 옆에는 돈 쪼가리 좀 나와있대. 누가 공양을 좀 주고 갔는가 봐. 보지. 요거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식과 몸은 어찌 됐을까? 얼마나 경직을 할까? 근데 돌아오다 보면 요 사람은 네 죽이나 말기나. 요 사람이 이해안된 사람이야. 네? 좌서 들고 앉아서 눈 딱 감았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걸 느낀다. 이 숨이라도 제대로 쉬겠나? 내가 약 좀 올리려고 하면, 혼내려고 하면 뒤에 서가지고 한 30분만 앉아서 서가지고 눈만 뜨면 내 옆에 지켜보고 있으니. 완전 몸뚱이가지고 나무 토막 되게 만들었거든. 이게 수행자의 현주소란 말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어디가 성지순에 갔더니 이런 모습을 한번 봐라. 좌선하는 모습조차도 상대방이 몰라야 돼. 나 털고 앉아서 좌선하는 모습, 그 수석 저들도 보지 못했어. 철저하게 감출려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좌선하는 것을 무슨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10시간을 앉아있니, 뭐 몇 시간을 앉아있니, 이런 것들은 다 상이야. 그치? 저 앉아서 뭘 하겠다고, 이거.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지가 또 먹고 살라고 좀 나와 있는 거잖아. 그 몸 정적시키라며. 그 좋은 몸뚱어리 가지고. 그래서 지나서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 앉아있어. 이거 쳐다보니까, 쳐다보잖아. 이해 안 됐네. 이게 인간의 몸이야. 인간의 의식은 말이지. 작은 의식이 움직이면 몸이 경직된다 그랬지.
저게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의식이 일어났겠노. 그 의식 때문에 몸이 얼마나 굳어갔겠노. 이걸 내가 느끼니까 참 가련한 종생이다. 이제 여러분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자, 그 다음 압력이 있어서 나의 저 앞전 법문에 이를 달 과학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 법문을 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논쟁을 씨앗이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자, 그럼 중력의 법칙에, 압력의 법칙에서 고산으로 압력이 떨어지면 호흡하기가 좋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으로 질문할 수가 있어. 고산에 올라가면 고도가 높아지면 산소 포도가 떨어지는데 6,000m, 7,000m 고도에 올라가서 올라가면 사람이 산소가 부족해서 넘어지는데 어쩌고 논리가 안 맞다. 압력이 떨어지면 미는 힘이 감해지기 때문에 호흡하기가 편해진다는 논리라면 고산에 올라가서도 당연히 호흡하기 편해야 되잖아.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또 전혀 호흡하는 관련 없이 짐을 주고, 짐꾼들은 짐을 주고 4,000m, 5,000m, 히말라야가 그런 거 많이 있지. 올라간다. 이건 나의 논리를 본다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런 질문 안 하거든, 지금. 과학자들은 그런 질문 안 할 텐데, 섣불리 내 본문 듣는 사람은 또 내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내가 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산소를 주 원료로 사는 생명체들은 산소를 옮기는 피를 만들어내는데 그 피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적혈구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몸에서 골수를 만들어내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골수를 만들어낼까?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딱 만나면 피로 붉은색이 돼가지고 피를 옮겨가는데 이 적혈구라는 것은 말이지 산소를 옮기는 운반책이야. 근데 운반책인 이 숫자를 어디를 기준을 두고 만들어내느냐다. 여러분이 인간의 몸속에 각양각색의 적혈구가 있는데 이 적혈구 숫자가 다 달라. 그렇다면 이 적혈구는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산소 운반체 일꾼들을 만들어내느냐야. 요것까지도 여러분이 소화를 시키고 넘어가야 수행에 뭔가 의문점이 생길 때 풀어나갈 것 같다. 적혈구는 말이지 세포가 느끼기에 내가 느끼기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때 이때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 그런데 인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산소가 부족할 때 이것이 어떤 이유로 산소가 부족하느냐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적혈구를 추가로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머리에는, 우리 뇌에는, 몸에는 그것까지 정밀하지 못하다. 내가 지금 이거 알아낸 거 봐라. 얼마나 정밀한가?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의 몸은 적혈구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다. 그럼 그렇게 해서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말은 산소를 운반하는 운반책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많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운반책을 더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그런 시스템을 해. 그래서 적혈구를 과잉으로 막 생산을 해. 자, 그렇다면 수행자가 인간이 분압이 떨어져서 분압이 떨어지는 이유가 흉부가 바깥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압력에 눌리고 안에서는 바깥으로 밀고 이런 과정에서 모세혈관이 눌려서 적혈구가 통하지 못해서 전부 다 세포들이 죽어가고 신경이 죽어가는 이 과정에 한쪽 기퉁에 남아있는 요거 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요걸 가지고 호흡을 하다 보니까 분압수가 처음에는 10 봤을 때는 100 정도까지 분압이 올라갔다가 이것이 다 죽고 요것만 가지고 호흡을 하다 보니까 분압이 60으로 뚝 떨어졌다. 분압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다 이 말이지. 이 뇌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감지해가지고 이것을 살 생각은 하지 않고 못하고 산소 운반적인 적혈구를 계속 만들어낸다. 해서 몸속에 적혈구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게 뭔지 알아? 고혈압 당뇨야. 아직 이유 못 찾지, 고혈압 당뇨. 자, 이 말을 이해를 했으면, 물론 그 속에는 뭐 음식도 포함되어 다 있어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저산소의 농도 속에서도 20.98%에 살던 사람들은 맨손으로 올라가도 힘겨운 것을 그 사람들은 같은 산소가 저하된 상태인데도 짐을 주고 올라간다. 그래도 우리들보다 여행객들보다 더 힘을 쓴다. 자, 그런데 수명은 그 사람들이 짧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그지? 자, 뭐라는 얘기고. 그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지역에 맞게끔 적응해서 몸을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맞다. 적응을 한다. 적응을 한다. 어떤 방법으로 적응을 했노? 응? 산소를 많이 운반하려고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냈다. 고로 그 사람들 몸에는 과잉 적혈구들이 넘친다. 그래서 피가 깨끗하지 못하고 죽으면 말이야. 여기가 함몰되면 이로 인해서 분압이 낮아져서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 뇌는 몰라. 오직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산소 파도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 운반책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적혈구를 무한정 막 생산하다 보니까 피가 뻑뻑해진 거야. 수행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가 산소가 부족했다. 산소가 부족하면 분압을 높인 상태에서 산소가 분압을 먼저 높여줘야만이 산소가 넘어올 텐데 많이 들어올 텐데 분압을 높이지 않고 산소 프로테이지 즉 이동하는 산소를 갖고 나르는 적혈수를 높여가지고 산소를 높였다면 파도를 높였다면 그 실패하는 거야. 몸에서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 어지러운 거, 메스꺼운 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와. 이런 것들이 모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병원에 갔더니 산소가 부족하고 적혈구가 부족합니다. 해서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한다면 그 수행자 실패하다. 그래서 수행하다가 몸이 꺼져와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뭘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세포들이 지 기능을 다 못해서
중력이 이기지 못하고 버려내지 못해서 불합을, 산소를 많이 빨아당기지 못했구나. 이것을 많이 빨아당기지 못해서 얘가 산소 부족점을 느껴서 적혈구를 자꾸만, 이거 오래 놔두면 이걸 빨리 해결 안 시키지 않으면 얘는 산소 부족한 것이 적혈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적혈구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자꾸 몸을 서불들이면 그 수행 실패해요. 그런 현상이 올 때, 산소가 부족하구나. 산소가 부족하면 뭘 해줘야 되나? 얘를 빨리 키워서 불암을 높여주든지, 산소 양을 높여주든지 해야지, 운반층을 높여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운반층을 넓혀주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 지금, 우리, 암치료 그렇게 하잖아. 암치료 적혈구 떨어지면, 올라가면 암치료하고, 죽으면, 떨어지면 기다리면 그 수치 올라간다? 올라가지. 항암제 딱 맞아놓으면 적혈구 쭉 떨어졌다가 조금 기다리면 다음 항암 치료할 때 적혈구 조사해보고 올라오면 그때 또 하지. 그러니까 몸이 산소가 딱 부족해서 많이 놔두면, 호흡이 안 돼서 가만히 놔두면 얘는 벌려주지 않아도 며칠만 지나고 나면 부족한 산소를 적혈구 수를 넓혀서 채워준단 말이야. 그렇게 채워주면 얘는 산소가 됐다 하고 안정이 찾겠지. 이거 수행 잘못된 거야. 그렇게 길 들어가면 천하없어 얘 못 열어. 그러니까 내가 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자신의 몸이 경직되어 들어와서 불합을 높여주지 못해서 산소 부족증이 걸린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적혈구 수가 부족해서 산소 나르는 일꾼들이 부족해서 산소가 부족한 거냐, 이걸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다. 이거 판단하지 못해서 몸집을 열지 못해서 불합에 떨어져서 산소가 부족한데도 이걸 열지 못하고 한 일주일만 지나봐라. 적혈구 수가 늘어난다. 늘어나서 부족한 산소를 채워주니까 그때는 또 세포가 회복된다. 살만하다. 그게 수행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위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늘어나는 산소가 부족한 만큼 계속 적혈구 수를 채워가지고 살면 세포의 수명은 점점 떨어진다. 인간의 수명은 그래서 짧아지는 거다. 이해 못 간 분 없지? 그냥 전반전이고 본문하고 좀 이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이 압력에 대한 설명을 내가 해준 거거든. 그래서 늘 조심하고, 수행에다가 어찌렁정 와서 산소가 부족하다 느끼거든 바로 쫓아들어서 연수이암이 바로 그것을 해결시켜주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연수이암실을 왜 이제 대충, 이래서 연수이암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용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수영을 하다가 가스가 차고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럴 때 그냥 넘기면 안 돼. 그냥 넘기면 며칠 지나면 회복돼요, 그게. 그렇게 회복돼 버리면 뭐 한다는 얘기야. 적혈구, 부족한 적혈수를 자꾸 만들어내서 회복되는 거야. 그러면 실패야. 그러니까 빨리 연수를 이완을 시켜서, 몸을 이완시켜서 부족한 산소를 채우려고 해야지, 적혈구를 만들어내서 부족한 산소를 채우려고 하면 수행은 퇴보다 이 말이야. 그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서 뭐 철분을 먹고 뭐 먹고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지, 그건 실패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조치 취하지 말라는 것이요. 또 나 안 본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내 잘못된 불성이다 하는 거. 이게 최초의 대학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서기로 보면 언제쯤 됐을까? 5세기. 그러니까 5세기 때 불법을, 이게 수행을 가르치는 대학이야. 그러니까 봅시다. 이 불교 수행이 경전으로 되는 내용이야. 얼마나 어려웠으면 만나서 1대1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이 호흡을 하다 보면 엄청 변하고 오니까, 이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거 뭐 이거라, 이거 저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렇게 관리해라, 엎드려서 이해해라. 온갖 갖가지 수행 지도를 다 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지도를 하게끔 만들었던 최초의 대학. 우세기 때. 굉장하더만. 그러니, 이 인류는 말이지, 이런 깨달음 장소에 저런 대학이 설립했다는 거야. 지금 우리 수신 오도가 지금 뭘 설립한 거야? 이런 대학을 설립하는 것과 같은 거야.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이 불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 깨달은 자가 없었다. 이 조각물을 만든다. 내가 조각을 만들면 저렇게 만들는 거야. 자, 이걸 하나를 봐도, 이곳에서 경전이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거다. 저런 불상 하나조차도 제대로 만들지, 조각하지 못하는 곳에 대학에서 있던 삼장법사지? 가져간 것이? 저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삼장법사는, 삼장법사 맞지? 맞나? 아니야. 구마라지. 응? 구마라지이지. 그 사람 인도 사람이지. 응. 뭔가 안 맞으니까 내가 자꾸 그거 했는지. 이곳에서 저런 공부를 하던 인도계 출신 구마라집이 구전으로 해서 내려온 경전 부스러기를 들고 중국으로 건너갔단 말이야. 그것이 1차 번역이고, 2차는 이제 삼장법사가 또 만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 인도 순례길에 보면서 경전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은, 이 구마라집이 말이지, 나같이 깨달은 자였다면, 경전 저렇게 번역 안 해. 석가모니 호흡 얘기 나오면 저렇게 하지, 저렇게 경전 번역 안 한다고. 또한, 삼장법사가 깨달은 자였다면, 경전 저렇게 안 만들어.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는지를 가르치지, 부처가 되면 이렇다 우리 가르치겠나. 지금의 경전은 부처가 돼서 완성을 됐을 때 나오는 것들이야. 금강경이든 방화신경이든 함경이든 이런 것들이 부처가 됐을 때 의식기의 상태, 이걸 얘기한 거고, 초기 경전은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 방법을 지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말이지, 전 세계에서 초기 경전을 들고 앉아서 이렇게 공부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경전, 그거는 경전이 아니야 하고 뒤로 밀쳐놨다가 워낙 그쪽에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초기 경전을 슬그머니 하나 교과 과목으로 살짝 집어넣었어, 이렇게. 잘못됐다고. 왜 시인을 못하는지. 그러니까 초기 경전을 누가 해 만들었어? 요거는 소성불교가 만드는 거야. 대성적 차원에서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적게 깨달아서 소성들이 만든 거고, 크게 간 대성들은 금강경 이런 거, 화엄경 이런 건 대성적 차원에서 만드는, 이건 남강불교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느 경전이 깨달음 일로 가는데 필요한 경전이고. 그래서 경전을 바라보자. 똑바로 봐라. 이제 여러분은 경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철저한 초기 경전을 토대로 수행을 해서 몸과 마음으로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을 통해서 물어익었다면, 깨달았다면 금강경에 나와 있는 구절,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구절, 함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몽땅 다 나는 내 몸과 세포와 의식에서 그대로 행하고 있다. 경전 내용대로 그대로 나한테서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뭘 말하는지 나는 안다. 그럼 뭔 말이 필요 있어? 이렇게 해서 경전을 알아가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이 완전히 다 읽은 다음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행이 되고 나면 한 번씩 훑어봐.
여러분이 의식이 잘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 한 번씩 경전을 훑어보면 지금 나의 의식이 요거하고 맞구나. 요걸 나의 의식은 이걸 두고 그 경전에서 이렇게 풀이를 했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어. 경전을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가는 거야. 힘들겠지만 이 과학시대에 힘들겠지만 내가 좀 더 좀 편해지게 과학자들은 나를 좀 도와주고, 응? 경전 연구가들은 경전을 연구하는 것을 나를 좀 도와주고, 또는 각종 종교단체들은 나름대로 저들이 똑같다고 그랬지만 그것 좀 개념 버리고 인간의 본질을 찾아가는데 종교가 네 종교가 어디에 있노?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찾아가는데 나를 좀 도와주고, 그래서 이 수진우도의 수행기법이 초과학적으로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은 이제 나와 일대 제자들이니까 더 마음을 굳게 닫아서 여러분이 입증 증명을 통해서 법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불법 가져온 거야. 2600년 전 시대를 뛰어넘은, 이거 석가모니 때부터 내려온 수행 맥이 끊어져 버렸어. 내가 공식적으로 끊어져 버렸다. 단절되고 없다. 완전히 사장돼 버렸다. 이 법이 끊어진 몇천 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나에 대해 와서 나는 스승 없이 인체의 모든 것을 깨달았다. 석가모니 또한 스승 없다. 그러니까 그 법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가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골수에 담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이런 거 다시 한번 보면서 마음으로 새기고 또 새겨서 느슨해지려면 또 쪼아붙이고 느슨해지려면 쪼아붙이고 이렇게 해서 한동안만 내가 일러준 대로 그 압력이라는 거 모든 것을 깨뚫어야 돼. 딱 알고 그렇게 안 돼 있더라도 수행은 그렇게 가야 된다. 여러분 세포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끈을 놓지 말라고. 이제는 기복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그동안 한쪽 발만 올려놓고 들어갈까 말까 하던 마음 싹 놔버리고 완전한 과학시대의 수행법으로 기이해서 세포 다시 만드십시오. 그것이 법을 가져온 여러분이 해야 될 몫입니다. 자, 본문 모두 마칩시다.